다음으로 5월 비트코인의 채굴 수익성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5월 첫 2주 동안 2% 상승해 또 초당 평균 885 헥사이스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이 해시레이트는 작업 증명 블록체인에서 채굴과 거래 처리에 사용되는 총 연산 능력을 의미하고 또 업계 경쟁과 채굴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총 마진이 확대되면서 5월 채굴자 수익이 개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5월 채굴자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또 이를 채굴 수익성을 나타내는 해시 프라이스까지도 4월 대비 13%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를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레이널드 스미스와 찰스 피어스 애널리스트는요, 채굴자들이 5월 첫 2주 동안 엑사해시당 1일 블록 보상 수익으로 약 5만 100만 달러를 불러들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또 이는 지난달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장 채굴 업체들의 네트워크 점유율도 확대가 됐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현재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의 약 30.5%를 차지하고요. 4월 대비 1.1%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주에 또 어떤 움직임 나올지도 같이 보셔야겠죠. 11만 달러가 돌파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랙탈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는 이번 주 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5,502달러 수준에서 좀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1시간 차트에서 이중 바닥 패턴을 형성한 비트코인은 이 유동성을 흡수한 뒤에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패턴은 과거 92,700에서 97,900달러 구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되겠고요. 10만 3,500에서 10만 5,200달러 박스권 내에서 횡보한 후에 10만 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1만 달러 이상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온체인 플랫폼 글래스노드는요, 주요 비트코인 지갑 보유 계층들이 강하게 매집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0에서 1000 비트코인 보유자는요, 0.9가 되겠고요. 1000에서 10,000 비트코인 보유자는 0.85의 축적 점수를 기록했고요. 1 비트코인 이하 소액 보유자들도 현재 매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상승장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축적 흐름과 유사하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적 관점에서도 보겠습니다. 일부 경고 신호도 존재를 하는데요. 분석가 블런츠는 이를 상대 강도 지수 기준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는 가격이 고점을 높이는 동안 RSI는 낮아지고 또 매수 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매튜 하이랜드는요. 비트코인이 RSI상 고점을 형성하려면 수준 내에 12만에서 13만 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또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간 차트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를 돌파하고 11만 달러 그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유동성 재편과 축적 흐름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만약 10만 3,500달러의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0만 2천 달러도 재테스트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야기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바이 쪽의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마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암호화폐 규제 당국이요. 암호화폐 마진 거래 레버리지 기준을 강화하고 또 토큰을 배포할 때는 라이선스와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에 추가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새 규정에 맞춰서 운영 방식을 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겠고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규제가 약하게 적용됐던 브로커 딜러와 또 지갑 서비스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했고요. 마진 거래의 경우에는 레버리지 한도를 조정하고 담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시장 붕괴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큰 배포와 관련해서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두바이 쪽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외신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요, 리플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젠드 은행과 핀테크 기업 마모를 새로운 파트너로 확보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결제 플랫폼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리플 쪽에서도 나왔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은행과 함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5월 19일 이러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이 중동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던 최근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 움직임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의 은행들과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리플은 2025년 3월 이 두바이 금융서비스 규제청으로부터 완전한 서비스 허가를 받은 최초의 블록체인 결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이미 승인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젠드은행과 마모는 리플의 결제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해서 블록체인과 또 디지털 자산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빠르고 저렴하면서 또 투명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가 전통적인 금융기관 그리고 핀테크 업계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리플의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사업에 대한 총괄 리스 메릭은요. 새로운 DFSA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 중동 지역에서 글로벌 자금 이동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젠드 그리고 마모와의 협력은 기존 결제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 대안을 요구하는 시장의 강한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젠드은행은 중동 최초의 완전 디지털 은행이 되겠고요. 이번 제휴가 기관급의 블록체인 솔루션과 또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부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외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까지도 공개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핀테크 기업인 마모는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동 내 기업들과 개인 고객을 위한 글로벌 결제를 단순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최고 경영자인 이마드 가라지디는 리플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이 이 중동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이번 확장을 통해서 UAE 규제 기관과 스테이블 코인 정책 그리고 국가 금융 인프라에서 블록체인 기술 통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암호화폐 브로커리지인 이 히든 로드 사업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약 12억 5천만 달러의 회사를 인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들을 처리한 리플의 결제 시스템은요. 전 세계 60여 개 이상의 규제 승인을 확보했고요. 중동 쪽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인프라의 주요 제공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플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지역 금융 리더들의 60% 이상이 블록체인 결제 도입의 핵심 요인으로 빠른 거래 처리를 뽑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네요.